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의 경우 큰 틀에서 2024학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된다는 점은 2024학년도와의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의 경우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반영 방법으로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4년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정시 모집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죠. 올해는 2024년 11월 14일에 실시가 되고 고3 학생들을 위한 모의평가가 6개가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의 모의고사를 보고요. 여기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의 경향이 어떤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고, 그 밖에 나머지 모의고사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모의고사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이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 이렇게 되고, 논술 전형의 경우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논술을 부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2025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학과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여전히 미적분기와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정시 모집에서 미적분기하와 과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학교는 대부분 의학학 계열인데요. 서울대하고 홍익대 자연계열은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하고 숙명여대에서 수학과의 경우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과탐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 학교가 있는데, 보통 학통을 선택하고 과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 과탐과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신 성적의 구조죠. 전체적인 성적이 고루 좋고 수능도 자신이 있으면 교과 전형에 도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주요 과목의 성적이 좋고 진로에 관한 관심이 생기부에 녹아있으면 종합 전형을 지원해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과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고민이 되겠죠.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이 합격자들의 내신 컷인데,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내신의 분포가 다르죠. 아무래도 자사고와 특목고는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이 낮아도 높은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때문에 내신 컷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것은 인서울대학에서는 매우 무모한 행위죠. 정성평가라는 것은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등급을 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게 2등급을 맞았지만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 매우 치열한 학교에 있는 2등급인 학생과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1등급을 받은 학생, 이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훨씬 더 학업 역량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가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점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고려해 해당 과목의 이수자들 사이에서 학생 수준을 파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종합 전형에도 적합한 학생인지를 보려면 우선 등급을 가리고 주요 과목에서 원점수가 95점 이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취도가 A인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을 보면 표준 편차가 대략 10점대인 학교이고요. 100점도 있죠. 이렇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어려운 과목이라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강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좋은 성취를 이뤄내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럼 이 친구 성적표 보시면 어떻죠? 10명대의 학생이 듣는 경제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성취도는 아쉽지만 그래도 점수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 노력한 흔적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언어와 매체 점수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에서
다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과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인문계열은 기초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전공 관련 교과 중심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애매한데 기초학업 역량을 가진 과목이 뭐죠? 국어, 영어, 수학이죠.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좋은지를 봐야 하고요. 인문계열에서 상경계열은 수학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 기하, 심화수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기초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수학, 과학, 영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연계열에서 수학 성적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가이드북을 보면요. 인문계열로 분류되는 학과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기초학업 역량을 관련한 교과 중심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영수 성적을 토대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상경계열의 경우 전공 관련한 소양을 넘어 수학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학에서 심화 과목 이수 및 우수한 성취도를 이수해야 하겠죠.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기초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적어 주셨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 지원하는데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 이러면은 대학에 가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잖아요. 약학과를 지원해야 하는데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자, 대학교에서 기초학업 역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은 기초학업 능력을 토대로 우리 학교에서 이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이죠. 그것을 뽑는 방법이 정시에서는 수능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가 학업 역량을 뜻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이 우수한 학생 등급을 뺄까요? 그러면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학생, 이런 학생을 뽑는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인문계열 학과는 기초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전공과 관련한 소양이 중심이 되며 무슨 과목을 이수하였는가 보다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였고 왜 이수하였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세특이겠죠. 기초적인 학습 역량이 전공적 합성과 직접적인 연결로 이어지는 자연계열. 여기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로를 억지로 엮는 것이 좋은 세특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한 것이 전공 적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입학사정관의 평가 관점은 어떤 과목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왜까지 궁금해합니다. 왜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까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분석할 때 세특에 고등학생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넣는 것이 과연 좋을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하겠죠. 과연 이것을 학생이 풀어보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세특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친구들은 정시를 생각을 할 텐데요. 정시의 경우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 그런데 작년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씩 어려워지면 킬러 문제 없이도 변별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평가원은 해냈고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 9월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올해 6월, 9월 평가원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능 만점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출문제 이외에도 그 전 수능 문제도 출제진에게는 참고할 만한 자료죠.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그리고 EBS 50% 간접 연계를 작년 3월부터 발표를 했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너무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6월 모의고사에 반영이 되고요.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9월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평가원이 EBS를 활용하기 때문에 EBS 공부를 철저히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죠. 기출문제와 EBS, 이것만이 수능을 잘 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시 비율 같은 경우에 상위 15개 대학은 40% 이상을 딱 맞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밸런스가 좋은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2024학년도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수시 모집에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인원이 넘어오면 모집 인원이 50%까지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시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렬로 쫙 줄을 세웠을 때 학교를 점프하지 못하는 성적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과목을 잘 보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시는 모든 과목을 우선 다 잘 본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영어 만만히 봤다가 망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2등급만 맞는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가 4등급, 5등급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하자면 결국 수시건 정시건 수능을 잘 봐야 대입에 성공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전형은 수능과 관련이 없잖아. 최저 있는 곳이 거의 없던데? 3학년 1학기 내신, 보통 미적분, 영어 독해와 작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자, 이 과목들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고 기준에서요. 이 과목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 문제가 나와요. 내신 시험이 곧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와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교과 전형과 정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수능을 제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3월이 왔고 개학이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고민할 수 있겠죠. 학생부 전형에 신경 쓸 친구들은 내신에 올인하시고 정시로 갈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 때 좋은 성적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아직 의대 정원이 늘지 안 늘지 몰라서 최대한 얘기를 자제하고 있는데 정원이 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의대를 노리지 않는 친구들한테 매우 유리한 입시가 될 것이 2025학년도 입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작년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